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고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자세한 분석부터 점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꽉꽉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로만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들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부차 검색식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또 먼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를 기다리면서 어제까지 좀 주춤하고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 8월 CPI 발표가 나왔는데 근원 CPI가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89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주도주 섹터들, 반도체, H전지들 강하게 또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증시에서 오늘 밤에 ARM이 상장을 합니다. 올해 뉴욕 증시 IPO 시장에서 가장 또 최대어로 꼽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국내 반도체주들까지 훈풍이 불고 있고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또 4분기에 또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8% 넘게 또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도 흐름들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8월 CPI가 3.7% 상승을 했고 예상치보다는 0.1%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국채 수익률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21일 날 이 FOMC에 우리가 촉각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지 아니면 그 이후를 조금 봐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CPI에 좀 중점적인 이런 흐름들이 이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0월 달에 다음 달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지만 10일, 1월 달을 우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는 다행히 어제 이제 밀렸던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의 흐름들이 중심적으로 좀 잘 들어가 주면서 그래도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 어제 이제 하락폭을 다 만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순매도했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으로 이 기관이랑 외국인과 같이 이제 매수세가 동참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이 흐름들이 좀 잘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가격들 2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측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재고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산을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2, 3개월 안에는 회복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연말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더 유입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ES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딥노이드입니다. 8월 24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워낙에 또 의료 AI주로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죠. 32,000원 이상까지 가면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9월 7일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제약바이오주 펩트론인데요. 역시 신고가 종목이고 고가 기준 수익률 20.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가는 또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인 이 제약바이오주와 의료 AI주에서 각각 이 두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딥노이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좀 노출을 좀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이제 8월 24일 날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날 시가 때 바로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졌고 그런 이후에 이제 지난주죠. 고점 32,950원을 좀 터치를 한 이후에 증시들이 조금씩 눌리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 좀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이런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일단 2천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하시면서 이 다른 종목들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종목들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딥노이드는 현금하셔서 수익성 수익 챙기시면서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8% 넘게 이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충분히 이제 계단식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 이 부분들을 다시 먹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서 전 고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고점 넘어가면서 슈팅이 한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일단은 현금하는 쪽으로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딥노이드는 이제는 수익 실현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또 제시해드리고 나서 다시 거의 고가 가까이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오늘은 좀 4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펩트론은 어떻게 볼까요, 네, 선생님? 일단은 펩트론도 이제 제가 제시를 지난주에 바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2차 목표가 45,0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47,000원 선까지 좀 올라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봐야 되지만 펩트론도 역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펩트론이 좀 밀리긴 했지만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후발주자인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뭐 9%, 10%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뭐 눌림목이 있긴 하지만 흐름상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변경해서 진입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꾸준히 흐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도 다른 기업들까지도 이런 이제 당뇨병 비만 치료제에 다들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또 새롭게 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꺾일 이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진입하는 방법 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펩트론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점 손실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39,000원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가에 매수를 드렸는데 그 39,000원 매수가보다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홀딩 하셔서 다시 한번 추가 수익 노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 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5일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와 펩트론 모두 일단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에 또 어떻게 접근을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 AS 시간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렌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보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 앞으로 있을 코스피 200 또 지수 정기 변경에서 새롭게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12월에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일단 영풍재지, 삼화알미늄, TCC 스틸, HD 현대일렉트릭 등등 총 6가지 종목을 꼽았는데요. 아직 좀 12월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좀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먼저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관련된 이제 12월 정기 편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타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갈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포트에 더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업황이나 고점 대비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6개 종목 중에서 저점을 좀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주가가 고점에 있거나 혹은 이 거래량이
적거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뭐 사마 알미늄, 뭐 TCC 스틸, KG 모빌리티 뭐 이런 정도가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지 실적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업황의 흐름들을 볼 때 KG 모빌리티가 그래도 흐름들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KG 그룹이 인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7,000원이 좀 깨지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흑자 전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점에서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다시 한번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엇보다 실적이 동반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KG 모빌리티를 최우선주로 좀 보여준다면 단기적인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나중에 또 수익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KG 모빌리티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KG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미리미리 또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못 간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들 쪽으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고 OLED 이슈에도 굉장히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애플 관련 기대감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내년 출시할 OLED 아이패드 물량이 굉장히 또 크게 증가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이폰 15 시리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할 것 같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섹터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했죠. 사실 상당 부분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점점 이제 대형화되는 그런 뭐 추세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존에 이제 LCD에서 OLED 쪽으로 굉장히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라든지 뭐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LCD 산업은 적자 흐름들을 계속 봤던 반면에 이 OLED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사실 OLED로 전환이 되면서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이 OLED 휴대폰에 OLED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중소형까지도 OLED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화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TV 쪽으로도 OLED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IT 말고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도 업황이 커지고 있고 OLED를 탑재하는 이런 자동차 회사라든지 차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OLED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시장의 주동주가 아직은 아닐지언정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애플이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도 커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선두 역할을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에도 중장기적인 성장성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IT 기기 쪽 수요뿐만 아니라 전장 쪽으로도 수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종목을 확인해 보자면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제 사실 이 O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소부장 종목들이 있고 반도체도 소부장 종목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역시 뭐 소재 관련주들이 또 중점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이제 OLED로 전환이 됐을 때는 초기에는 중소형 쪽에 이제 큰 흐름들을 조금 보이다가 TV 쪽이라든지 이런 대면적 TV 쪽으로 넘어가면서 OLED 소재 수요가 급격하게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게 이제 OLED 소재 쪽이죠.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OLED 소재, 이제 EML이라든지 발광층 그리고 이런 프라임 밑에 이제 보조적인 하는 이제 보조층들까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영향력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반기 실적이 되면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이 되면서 이런 효과들도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사실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그동안 많이 좋지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신제품이 좀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패드 쪽도 OLED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점차 적용되는 이 IT 전자기기들이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전자기기 IT뿐만이 아니라 이 전장 자동차 산업까지도 확대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 내에서 덕산 네오룩스 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이슈들과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운 대장주이죠. HMM이 일단 오늘은 강세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수전이 3파전으로 좀 압축이 된 가운데에서 오늘도 나온 소식이 또 해운업 업황이 장기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다는 이슈들도 나오면서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에 궁금증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MM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특수를 받았던 종목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만 원 선에서 지금 뭐 16,000원 선까지 내려오기까지 굉장히 좀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많이 좀 좋지 않을 텐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채권단에서 이 HMM에 대한 이제 매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특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참여는 하진 않고 있지만 이제 중소형 관련된 이 기업들이 인수전에 좀 뛰어들었었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림이나 LX라든지 그리고 동원 같은 경우 실탄이 그룹 내에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룹사에 이제 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류를 통해 가지고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승자의 저주가 될 거다라는 말들도 이 시장에는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인수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꽤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의 하락도 우리가 이제 점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HMM의 이제 주가 흐름들도 보면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만 약 55%가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0%, 약 90%가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뭐 이제 9분의 1, 뭐 10분의 1까지도 이제 내려앉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는 않은 건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HMM의 주가들 혹은 이 해운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를 하는 기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의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MM 아무래도
실적이 또 엽기적 효과, 또 부진한 부분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시간을 길게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작이 되니까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8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HLB, 매수가가 37,550원에 비중 15%.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HLB가 오늘도 3.7% 상승이 나오면서 31,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이번 달 들어서 또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제 내년 5월쯤에 승인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HLB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제 전 고점 부근인 한 4만 원 선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의료 AI도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쪽 제약 바이오 업황이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주의 흐름들이 됐든 아니 섹터의 흐름들이 됐든 점차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제약바이오 업회에서 학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HLB가 이번 주에도 좀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항암제에 관련된 이런 흐름인데 사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FDA 이제 허가를 목전에 조금 두고 있고 본심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허가가 나면 내년 5월까지는 승인이 날 거라고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고 하면 미국에 판매가 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세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뚫게 되면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의료 AI 관련된 이제 파미노젠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 4천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지켜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37,000원 선은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를 이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고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인 4만 원 선이 좀 돌파가 된다면 꾸준히 이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봐도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회복뿐만 아니라 더 큰 수익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 또 목표가 라인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6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넥스트칩이고요. 매수가가 17,430원에 비중 20%,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꼭 상담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넥스트칩 오늘 종가가 17,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약수익 중이시고요. 오늘도 9% 정도 강세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이슈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리고 뭐 테슬라 여러 가지 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분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이 넥스트 칩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10% 가깝게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이 21,000원 선까지는 지금 이제 목표가를 두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21,800원을 찍고 나서 전 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좀 나왔고 밀려서 단기간 안에 한 3일 만에 수익률이 한 20%, 30%가량 이제 빠졌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좀 회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차량용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넥스트 칩이 시장에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레벨 3에 대한 부분들도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 고점 부분까지는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자율주행은 단기 흐름보단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큰 수익을 많이 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전고점까지는 목표가를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칩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또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회 열려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검색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일지 설명 도와주시죠. 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을 하는 검색 시기입니다. 이제 제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다 기반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단기간 안에 이제 목표까지 달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 검색식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긴 이런 종목들, 이제 시장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업종, 어느 섹터, 그리고 어느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포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쭉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수완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택하고 그리고 매매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필요한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이런 검색식이니까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식 이외에도 관련된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얻어가신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참여 코드인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시공테크, 매수가가 5,971원에 비중 8%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공테크 오늘 종가 5,27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시나 엑스포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시장에서 큰 이슈가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시공테크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거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일전에는 이제 이 네옴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하고도 일부 또 연결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이 넘는 이런 주가 흐름들까지 좀 나타났지만 지금 이제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장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매물 출회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971원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20% 넘는 수익이라든지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온다. 근데 이제 내 매수가 근처까지 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나가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또 밀려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예기치 않은 홀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거래량이 일단 많이 없어요. 거래량이 많이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가 될 만한 이런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슈팅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매수가에서는 충분히 현금화를 하실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꼭 현금화하셔서 종목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됐을 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5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신스틸이고요. 매수가가 5,090원에 비중 5%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신스틸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4% 강세 보이면서 4,03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부각된 이슈는 뭐 네옴시티라던가 또 사우디 관련해서 수출이나 수주 기대감,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온 거라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작으신데 어떻게 좀 전망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비중은 좀 작긴 한데 이 철강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계속 세금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스틸이야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았지만 그 전에 뭐 이제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NI스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한국산 이 철강에 대한 흐름들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20% 넘게 윗꼬리 달지 않고 이제 20% 넘게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셔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좀 4,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5,090원.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한 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도 한 4,000원 정도 선이잖아요. 그래서 전 고점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두시고 전 고점 라인까지 한 5,500원 선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는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에는 이제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면, 혹은 내일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서 5,000원이 넘는 자리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일은 좀 현금을 하셔도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철강주에 대한 흐름들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지만, 장기간 동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슈팅이 나온 측면에서는 또 매물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일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철강주 중에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5,000원 위가 되면 현금화 하시고요.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 고점 부근인 5,500원까지는 흐름들 좋게 시장의 대장주들이 좀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홀딩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원 라인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하시면서 이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스틸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64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카카오뱅크, 매수가가 26,000원에 100%라고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카카오뱅크 오늘 일단
종가는 25,0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정말 사실 큰 움직임 없이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거래량도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을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그 직후에 8월 초에 잠깐 움직임이 있었고 다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이제 원래 가격대로 좀 돌아와서 횡보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신데 비중이 100%이십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이제 매수가하고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뭐 이제 100%한 종목에 이제 다 이제 진입을 하신 건데 네.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좀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좀 봤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예대 마진을 꽤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다기보다 심리적인 흐름이거든요. 사실 뭐 은행주를 이제 은행주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카카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 사이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를 26,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25,000원 선이라 다시는 충분히 갈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고점 라인이 29,000원에서 3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는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실 원래부터 금융주가 굉장히 잘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융권들의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타나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금융권에게 압박을 좀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대응하기 좀 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선이 좀 이제 전 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거기서 현금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에서 그렇죠? 이 라인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원, 3만 원 선이 되면 현금화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인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또 이제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박스권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5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상상인 6,480원의 비중 20%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역시 주가 흐름 또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축은행이나 인항이나 이런 이슈를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잘 갈 때는 슈팅도 좀 세게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는 관계로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현금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6,480원이면 아직 좀 가야 될 거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올 때 윗꼬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좀 전처럼. 그래서 5,500원이 조금 돌파가 되면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또 5,5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TLB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PC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기업인 대덕전자를 또 이제 모기업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업체 감산
그리고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아쉽고 굉장히 주가가 슈팅이 좀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가격을 20% 인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지만 이제 그동안 이 재고 때문에 이 조정을 했고 감산을 좀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3개월 내에는 회복이 좀 가능하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시장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바로 반등이 좀 나온 흐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HBM 쪽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업황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분에서 머무를 이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28,500원 라인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선까지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긍정적이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라인까지도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거든요. 메모리 가격들도 이제 지난달보다 올랐고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꼭 봐야 될, 다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지켜보는 차원에서 TL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PCB 위주 TLB였습니다. 또 DDR5 관련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함께 설명 도와드렸고,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살펴볼까요? 네, 뉴로메카입니다. 사실 이제 뉴로메카뿐만이 아니죠. 로봇주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낙폭이 과대가 나왔습니다. 3일 동안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로메카를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만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이동 로봇들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현재 캐파가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이제 600대였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6,000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2,000대 가량 이제 확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이 F&B 관련된 이런 음식 매장, 식음료 매장에서도 로봇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는 측면에 있어서면 이제 로봇주들의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거고, 사실 일단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흐름은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하반기 때까지 추가 홀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이 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을 조금 세게 좀 나와주긴 했는데 그동안 낙폭에 비하면 이제 오늘 올라온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1차 목표가 한 44,000원 라인까지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48,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홀딩을 하실지 매도를 할지는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오늘 이제 시가보다는 좀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7,000원으로 순저가를 대응하시면서 뉴로메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주 뉴로메카였습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 대응 전략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 44,000원, 2차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공략주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에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오셔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와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